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학번 정다인입니다. 20학번 신희연입니다. 21학번 권도현입니다. 22학번 이미지입니다. 23학번 김단영입니다. 2학번 조수빈입니다. 21학번 이은솔입니다. 23학번 최예슬입니다. 22학번 최인혜입니다. 21학번 박시연입니다. 22학번 주소연입니다. 23학번 손안영입니다. 저는 21학번 강보민입니다. 저의 탄생을 설명하자면 저의 태몽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랑 호랑이가 엄마를 견제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대요. 엄청 큰 구렁이가 제 아빠를 무는 꿈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길을 가다가 아주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걸 구매하는 태몽을 꾸셨다고 하는데, 큰 구렁이가 태몽인 딸이면 나중에 되게 큰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꿈에서부터 제가 크게 될 아이라는 가능성을 느꼈대요. 저는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아직도 글 쓰고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필을 잡았다고 공부를 막 엄청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교육 쪽이랑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돌잡이 때 연필이랑 돈을 잡았었는데 제가 가진 연필로 한번 돈을 쓸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장 최초의 기억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기억인 것 같아요. 줄공책에 그림을 빽빽하게 그렸던 게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장 최초의 기억은 오빠랑 화이트보드에 행맨 게임을 했던 기억입니다. 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눈 오는 날에 옥상에서 부모님이랑 언니랑 다 함께 좀 그림을 이렇게 눈에서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빨대로 청소기를 만드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만들면서 너무 실감나게 잘 만들어서 내가 천재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공책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가끔씩 펼쳐보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기억이라서 아직도 공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웠던 일에 지쳤던 순간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 학교에 남아서 밤 10시까지 영상 기획을 했을 정도로 진짜 영상에 열정이 넘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욕심이 생기고 잘하고 싶어지다 보니 제 스스로가 즐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내켜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100% 즐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면 화가 많이 나서 그럴 때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열정은 지금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만의 장점이 있고 지금은 지금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 잘할 것 같다, 똑부러진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전형적인 그 모범생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상 책을 정렬하는데 크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정렬하고 엄청 그런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철이 없었죠. 리터럴리 철이 없었고요.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이 있는 거는 운동하는 거랑 웹디자인 하는 건데, 제가 특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기랑 만화 그리기였는데요.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작품이라기에는 뭐하지만 초등학교 때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를 하겠다고 스킨을 제가 직접 도트로 찍었던 게 남아있는데요. 유치원 때 여러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볼펜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저의 최초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제 삶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열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과 다정함인데요. 열정이라는 게 항상 사람에게 있을 수만은 없는 건데 현실에 분노하거나 절망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열심히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싶고 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두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저를 이끄는 원동력은 저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어엿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힘이 되는데요. 저는 특출난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저는 진짜 걱정도 많고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걱정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다 보면 나에게 남은 일, 해야 할 일을 제가 알아서 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겪는 모든 시간과 경험이 다 무의미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 학과에 올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을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 옛날부터 예술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제 시선으로 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문콘으로 기울었던 것 같아요. 제 생기부 전체에 문콘 관련된 얘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방송부 일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콘텐츠 제작에 빠질 운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한 그 짜릿함과 희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창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뿌듯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메시지를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구나 하는 감정이 그 오랫동안 저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창작자로 산다는 것의 고충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고 창작이 정답이 없잖아요. 고민의 끝이 없다는 게 창작자의 고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애정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기왕 하는 거 더 잘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어서 창작의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현실의 틀에 갇혀서 제 시야가 좁아지는 게 좀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고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에 포함되고 현대인들이 웃음이나 행복을 많이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콘텐츠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보는 것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둥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콘텐츠를 통해서 뭐 영화나 음악으로든 무슨 콘텐츠든 간에 그 울림을 주는 게 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문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네. 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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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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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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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